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립토미디어입니다. 어제 우리 구독자분들 계신 텔레그램 방에서 영상을 올리지 않고 긴급 라방 시장 브리핑 이거 잠깐 하고 오늘 화요일 영상을 찍게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잭슨홀 미팅 때문에 관망세가 뚜렷하죠. 확실히 기관들도 여기서 더 높은 마진율을 기대하기보다는 끌어올린 자금들, 수익 본 자금들을 어느 정도는 정리하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고, 시장 자체가 이렇게 베팅하려는 매수 심리보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관망 모드로 진입을 했는데, 특히나 이번 잭슨홀 미팅은 연준의 통화 정책 그 프레임워크 변화도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 우리가 지금 제일 신경을 쓰고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 금리적인 거. 그 가이드라인 이것도 얘기가 나올 계획이고, 잭슨홀 미팅에서 이틀 남았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인 게 아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의제들이 많이 다뤄질 거예요. 특히나 그리고 요 금리에 대해서 이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살아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 달러 유동성이 갑자기 풀리겠죠. 근데 그게 또 시장으로 위험자산, 그러니까 위험자산,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더 많은 마진율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즉 암호화폐 시장 같은 곳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줄 텐데, 자리를 잭슨홀 미팅 끝나고 뭔가 그런 발현된 의제들이,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자리를 좀 놓치더라도 지금은 이더리움으로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당장은 관망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지만, 요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사실 저는 이번 이제 3분기가 지나고 하반기부터 올라갈 금리 인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거든요. 네. 이루어질 거고, 지금 노동시장 관련해서 파월이 그걸 중심으로 끌고 있는 거지, 사실상 해야 되기는 하는데, 그때 올라갈 가격들에 비하면 요 알트코인들 저는 꽤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봅니다. 이더리움 따라 올라간 에테나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더리움 상승빨 잘 빨아먹은 애들 제외하고는, 뭐 예를 들어 어딨어, 뭐 아비트럼 같은 경우라든지, 알고랜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온도 파이낸스 같은 굵직한 코인들도 꽤나 이번 시즌 연말 연초를 넘어서 불장이 이루어질 건데, 그때까지 상승이 이루어질 그 가격대를 계산해 보면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전 꽤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봅니다. 근데 하루하루에 신경 쓰시는 그런 전형적인 개미들 있잖아요. 벌레들. 그 벌레들한테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죠. 애초에 기간 설정을 안 해놓고 오늘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팔고, 어디 뭐 있나 한번 찾아보고. 이더리움이 이만큼 올랐으면 요만큼의 가격 조정이 나오는 건 너무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라는 거대한 재료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하루에 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넓게 보세요. 어차피 금리 인하는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역프가 김프로 바뀌면서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제서야 달라붙기 시작했죠. 마침 이제 하락을 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마 오늘 떨어지고 내일 오르는 거의 의미 자체를 하루하루에 두는 그 벌레들일 텐데, 장기 하락 시그널이 아니라는 거는 꼭 기억하시고, 지금의 가격 조정이 장기적으로 하락될 시그널이 분명하게 아니다라는 건
기억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락이 아닙니다. 올해 하반기 시그널이 그러니까 매우 명확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그리고 이로 인한 유동성 확장 그리고 미국 고용 물가 지표 둔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건데 하락할 명분이 지금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는데 그거에 대해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지금 어딜 가나 금리 얘기를 하니까. 근데 연준 의회에서도 지금 새로운 의견이 나온 게 미국 주식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게 지금 분명하게 뭐가 꼈다. 거품, 버블론이 나오고 야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 다 지금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공격적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계속 인하를 해버리면 이거는 더 상승을 하는 거고 걷잡을 수 없이 상승을 하게 되면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시즌이 끝날 때 이 거품이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들 있잖아요. 경기 침체 우려나 그런 거보다 훨씬 더 크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낮아진 금리로 인해 투자를 하잖아요. 안전자산이든 금이든 달러든 그리고 위험자산 요 암호화폐 시장이든 뭐 주식시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곳에 투자를 해가지고 마진율을 기대하면서 좀 대출도 받고 투자를 하는 건데 만약에 기관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가 아니고 수익 보고 무조건 빠지겠죠. 그 사람들은. 네. 근데 남겨진 개인 투자자들은 더 어려워질 거다. 이 거품으로 인한 기관 투자자들이나 세력들은 수익 구조가 창출이 되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알 방법이 없다. 그로 인해 좀 더 그러니까 악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막 그렇게 길게 볼 생각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짧게 암호화폐 시장은 막 비트코인, 리플 이런 종목이야 10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만 나머지 이런 알트코인들은 사실상 그 단기적인 시즌 올라갈 때 그 상승장, 유동성 자금이 요 시장으로 들어올 때 그거 하나 딱 보고 베팅을 하는 건데 사실 그 시기는 명확하게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발표되는 재료들로 인해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알트코인들로 쇼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베센트 재무장관의 금리 하락 전략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 국채 발행의 확대 거기다가 국채 바이백 이게 지금 미국이 너무 고금리다 보니까 전 세계 자본이 이 미국으로 쏠렸잖아요. 미국으로. 그렇게 되면 이 신흥국이나 새로 생기게 되는 국가들이나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국들이 타격을 계속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만 잘 되는 겁니다. 얘만. 근데 이것도 사실 트럼프나 다 알고 있겠죠.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단기적으로 중심이 되는 게 아닌 지속적으로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고금리가 계속되면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은 시그널이 절대 아니라서 이 글로벌 경제 균형을 위해 금리 인하가 반드시 필요한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번 시즌이라고 할게요. 이 시즌에 베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이 끝나면 사실 그렇게 뭐 물론 지난 반감기 사이클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아마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정책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또 암호화폐 시장이기도 하고 주식 시장이기도 하고 투자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아주 초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거를 모아가는 게 맞지만 이번 시즌으로 볼 때는 알트코인들도 꽤나 노려볼 만한 자리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이렇게나 올랐는데 알트코인들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아비트럼, 뭐 시바이누 같은 밈코인들도 그렇고 아예 못 따라갔잖아요. 진짜로 빌빌 기고만 있지. 그래가지고 이번 시즌에 모든 조건이 심리 회복 투심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자산보단 위험자산으로 위험자산을 더 선호할 것이라는 시그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아주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 그리고 수익화될 포트폴리오는 무조건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이더리움을 따라가지 못한 아비트럼, 막 온도 파이낸스, 세이 좀 그렇고 아발란체, 이런 굵직한 코인들 있잖아요. 뭐 시바이누도 그렇고 알고랜드, 헤데라 이런 섹터도 좋은 sek터에 속해 있는 이런 코인들은 사실상 잭슨홀 미팅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진짜 안 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차익 실현 매물대가 더 나오고 하락이 이어지겠지만 연초까지 본인이 이 매매 설정, 이 기간 설정을 해놓고 난 진입한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알트코인들 충분히 지금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봅니다. 솔라나도 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합리적이라고 봐요. 네. 이더리움이 정말 많이 떨어져도 알트코인들은 애초에 이더리움을 못 따라갔기 때문에 얘가 하락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물량 방어는 계속 해줄 거예요. 왜냐면 던질 매물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꽤나 합리적이라고 보고 매수하기에도. 그치만 이 잭슨홀 미팅 끝나기 전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제일 현명한 매매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글로벌 경기 균형을 위해 금리 인하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 때긴 합니다. 금리 인하가 반드시 돼야 될 때예요. 정말로 미국이 정말 트럼프가 그렇게 좀 미국만 잘 되길 바란다 이런 이미지가 돼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 꾸준하게 미국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잘 되는 걸 더 목표로 하고 있을 거예요. 얘만 혼자 이렇게 잠깐 잘 되고 다음 정권 때 바로 꼬꾸라지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꾸준히 본인을 시발점으로 두고 잘 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는 지금 경기 글로벌 경기 균형을 위해 금리 인하가 반드시 필요할 때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과거에도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있잖아요. 이건 과거에도 똑같이 진행이 되었어요, 사실. 2019년에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잖아요. 최근이랑 똑같이. 그때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S&P 500은 3개월간 10% 상승 후에 그때 연말에 2019년 연말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었고, 이 암호화폐 시장도 2020년 팬데믹 코로나 상황 때 2020년 3월에 긴급 금리 인하를 했죠. 긴급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서 S&P 500은 저점 대비 65% 상승.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3.8K였어요. 3.8K에서 29K까지. 그리고 이더리움, 지금 보시고 있는 이더리움, 얘는 $90에서 $730까지. 그러니까 810%가 상승을 한 거예요. 8배가 넘게 오른 거죠. 이게 요 유동 자산의 힘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100%이 암호화폐 시장은 100% 유동 자산의 상품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뭐가 좋고 뭐 어떤 게 좋고 이 위험 자산 안에서 우리는 그걸 찾을 뿐이지 그냥 유동 자산 하나로 움직이는 게 요 시장이라서 실체도 없고 하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요 가격 조정, 그리고 미리 올려놓은 거, 비트코인도 가격 파킹을 정확히 해놓은 거, 이틀 뒤에 잭슨홀 미팅이 있는 거, 그리고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되던 말던 크게 보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을 크게 보면, 시즌을 전체로 봤을 때, 연초까지 봤을 때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단기적인 거라고 보고, 만약에 이더리움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자리를 좀 주면 진짜 이 560만 원 지지 매물대를 깨고 500만 원까지 뚫리게 되면 정말 좋은 자리. 더군다나 진짜 400만 원까지 확인하러 가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10월 중순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봐요. 즉 최근 상승한 것보다 더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나 알트코인들도 그때는 뭐 잡코들도 많이 오를 겁니다. 잡코들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너무 하루하루 올라가고 떨어지고 역시 오른다, 네가 틀렸다, 내린다, 아 네가 맞았다, 내가 맞았다, 옳고 그름을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멀리 이번 시즌을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오늘 떨어지고 내일 올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 거 하나 신경 쓴다고 해서 결국에 좀 멀리 보고 그 중간중간에 벌어지는 일들을 관찰하고, 내가 설정해 놓은 시즌의 중간 값이니까 결과값이 아니잖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러니까 지켜보시고 좀 차분하게 마음을 가지고 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알트 도미넌스도 사실 누구 뭐 막 8% 넘을 거다, 이렇게 9%를 떠나서 이제 이더리움이 이만큼 올랐는데 이거 지금 이더리움 떨어지는 거 다 알트들로 자금 순환 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아니죠. 알트코인 도미넌스만 봐도 이더리움 도미넌스랑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고, 제가 요때일 거예요. 요때도 결국에는 이 전매물대를 넘어서서 이 도미넌스의 이 횡보 매물대, 그리고 테스트가 한번 나왔던 여기를 터치하러 가는 게 먼저고, 여기가 뚫렸다면 그때는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알트 불장이 막 이렇게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뚫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횡보 매물대다. 다시 하락할 거다. 다시 자리 내줄 거다. 탑승하지 못했던, 아쉬워해서 뒤늦게 탑승하지 말고 우리 좀 더 지켜보자. 그 대신 이더리움만큼이나 못 올린 알트코인들은 사실 투자하기에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길게 투자하실 거면 길게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니까 좀 불안한 거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 받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스스로 저기 남의 불안한 일들을 그냥 본인한테 가져와서 그냥 마음에 꽂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일희일비하시면. 그러니까 좀 더 넓게 보고 차분하게 대비를 같이 우리 소통방에서 텔레그램 방에서 같이 해 놓으시면 진짜로 수익화는 됩니다. 제가 온체인 데이터 보고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고, 내일은 유튜브 영상이 안 올라갑니다. 그 대신 라방 우리 소통방의 구독자분들과 함께 라방을 진행할 거고, 또 목요일부터 잭슨홀 이제 미팅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내일 라방 때 정말 구독자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다 정리해가지고 어떤 의제들을 다뤄질 것인지, 그로 인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계획이니까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 남겨주신 후에 제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 라이브 방송은 제 텔레그램 소통방을 입장하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 비공개 라방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지금 시장만 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잡코 있잖아요. 개김치 코인들, 신김치 코인들만 오르고 있어요. 웨이브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뭐 약간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 좀 반응을 꼬시고 있다 정도인 것 같은데, 사실 러우 전쟁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안 됐는데 러우 전쟁이 먼저 휴전, 종전 될 수가 없어요. 예. 에너지 가격에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거 올라타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해외 거래소 가셔서 저배율로 숏 잡으세요. 웨이브 같은 건. 이건 무조건 떨어집니다. 다시. 아무튼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라방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